어름신 여기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2021년 가을 충남돈산의 한 거리에서 한 노인분이 하염없이 걸어다니고 계셨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방향도 모른 채 그냥 걷고 또 걷고. 신고를 받고 달려간 노인보호기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몇 살이세요? 그분은 대답을 못 하셨어요. 자기 이름도 나이도 기억이 안 나셨던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문장만은 또렷하게 반복하셨습니다. 돈을 되찾아야 돼. 우리 주변에서도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모든 기억을 잃어버려도 유일하게 기억 상자에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어르신 정순호 할아버지는 71세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실하게 일하셨고 노후를 위해 돈도 꽤 모아두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70대 초반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정순호 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직장 후배를 동창회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형님이 왜 이렇게까지? 형님, 제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 통장 관리 같은 거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순호 할아버지는 고마웠습니다.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는 처지에 누군가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그렇게 통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노인보호기관에서 할아버지 통장을 확인했을 때 직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단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2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수십 차례에 걸쳐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그것도 후배 본인 계좌가 아니라 후배 딸 계좌, 후배 지인 계좌로 분산해서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보낸 거예요. 할아버지가 원해서 보낸 건데 뭐가 문제예요? 후배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은행 기록을 보면 순호 할아버지가 직접 이체 버튼을 누른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는 이미 중증 치매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후배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매 환자의 돈을 가로채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을 못합니다. 경찰이 순호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이 돈 왜 보내신 거예요? 후배가 강요했나요? 할아버지는 오늘은 그 사람이 달라고 했어요. 라고 하셨다가 내일은 내가 주고 싶어서 줬어요. 라고 하세요. 치매 환자의 기억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신빙성 없는 진술로 분류가 됩니다. 둘째, 본인이 직접 이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은행 CCTV에도 할아버지가 창구에 서 계신 모습이 찍혔어요. APM 기록에도 본인 명의로 송금한 게 명확합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당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셋째, 돈을 되찾기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노인보호기관이 나서서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이 돈 돌려받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그새 후배의 딸과 지인은 파산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저희도 빚이 많아서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결국 순호 할아버지는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채 지난해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치매 노인 경제적 학대 피해자가 6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단 49명. 1,000명이 피해를 당하면 범인은 임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37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빨대형입니다. 조금씩 빼먹는 방식이죠.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 경원비가 부족해서요.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씩 빌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엔 아예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면서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빼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니까 내가 돈을 줬나 안 줬나 헷갈리십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전체 사례의 60% 이상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협박형입니다. 폭언과 위협으로 뜯어내는 거죠. 돈 안 주면 요양원 보낼 거야. 지금 안 주면 연락 끊을 거야. 인연을 끊고 말 거야. 심지어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참으십니다. 신고도 못 하세요. 내가 신고하면 우리 아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세 번째, 거액 사냥형입니다. 한 번에 싹쓸이하는 방식이죠. 이건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부모님 명의의 집을 팔아버리거나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을 억지로 데리고 가서 대출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이게 어머님의 돈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95.8%가 가족, 친척, 요양보호사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은 아니겠지. 우리 자식들은 그럴 리 없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사례 중 가해자의 62%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같은 직계 가족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사업이 망했다거나 빚이 많다거나 실직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부모님 분 좀 써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나중에 갚을게요 하고 빌립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엔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돈이야 라고 합리화하게 돼요. 둘째, 치매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직 정신 멀쩡해. 조금 깜빡하시는 것뿐이야. 치매 초기에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러다 나중에 돈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엄마가 치매였구나 깨닫는 겁니다. 셋째, 감시가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형제자매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한 자녀가 부모님을 전담해서 돌보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통장 관리를 한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계신가요?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깜빡하시는 횟수가 늘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 시점부터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둘째,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세요.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부모님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돼요.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형제자매가 함께 관리하세요.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맡기지 마세요. 통장은 누가 관리하더라도 입출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형제자매끼리 공유하세요. 우리 엄마 통장인데 왜 네가 확인해? 이런 말이 나온다면 오히려 의심해봐야 합니다. 넷째, 신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번으로 전화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돈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정순호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2억 원을 잃고 요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돈을 되찾아야 돼 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지키는 건 자식의 의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요즘 어떠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생고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집 얘기 같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셔서 위로를 받으세요.